오늘은 영민한 투자 김프로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스탁벅스 말고 골프로 찾아왔는데 네. 소감이 어떠실까요? 네, 아직 뭐 골프 시즌은 아닌데 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를 해야 되잖아요. 골프도 미리 좀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영민한 프로로 다시 이제 컴백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증시에도 빨리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라운딩을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뭐 어려운 시장만 또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해법을 같이 좀 찾아볼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라운딩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고환율과 함께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2,400선이 깨졌는데 오늘 코스 난이도가 꽤나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일단 코스 상황은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파5 홀로 진단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제가 아까 오전에 이 자막을 넘길 때만 하더라도 1,470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무려 1,486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이제 폭등을 했거든요. 환율이 폭등하다 보니까 증시 전반에 불안감이 좀 휩싸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급락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오늘 이제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약간의 이제 하방 압력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더해서 원달러 환율의 이제 급등, 금융시장의 이제 불안이 다시 이제 시장에 좀 공포를 조성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오전장에 이제 급락세가 좀 연출이 좀 됐는데 뭐 결국은 정치 얘기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탄핵 리스크 또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정 공백 또 리더십 공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원달러 환율에 그대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때도 그 당시에는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그러고 난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600 초반까지 밀렸다가 그대로 다시 700포인트까지 거의 한 10% 가까이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좀 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이미 뭐 정치 리스크는 일시적인 이제 악재이고 이 정치 리스크 이미 이제 시장에 좀 공개가 돼버리고 나면 시장은 빠르게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는 걸 목격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왜 우리가 이제 골프 연습을 할 때 보면은 계속 훅이 나가지고 이 자세를 교정하거나 아니면 골프 채가 이상한 것 같아서 채도 바꾸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발을 한 발 빼가지고 이제 스윙을 해버리면 훅이 개선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도 온갖 지금 뭐 난관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해 있습니다만 의외로 또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정치 리스크는 좀 일시적인 리스크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86원까지 폭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심하게 소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도 정점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났다라는 거고 또 정치 리스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생겼다. 의외로 또 시장은 좀 쉽게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 과정이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공포에 휩쓸린 또 패닉셀에 동참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제가 종목 진단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원샷 홀인원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그 종목들을 가지고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 만큼 파5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다시 좋아지기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 코스 출발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도착한 홀은 리뷰홀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엑스게이트가 72% 수익 중에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인데 홀딩 전략 여전히 유효할까요? 네, 제가 최근에 양자 관련된 종목들을 뭐 계속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엑스게이트 반등이 조금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 나머지 이제 양자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미국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원 매니저가 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당위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미국은 사실 이게 테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산업이 지금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2022년에 챗 GPT라는 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게 뭐야? 다들 그냥 AI 테마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관련 산업이 수천조 원 규모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좀 하면서
지금은 AI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한 수년간 양자 쪽도 그런 이슈가 이제 분명히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또 본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진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엑스게이트라고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었던 거고 소개해드리자마자 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7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됐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후속주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워낙 많은 또 종목들이 이제 난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뭐 단기 테마 종목들 대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자 컴퓨팅, 특히 객관적인 좀 실체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미국의 양자 컴퓨팅 산업이 이제 개화하기 시작하면 국내에서도 분명히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좀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엑스게이트의 후속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인벤티지랩이 13% 수익 중에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1월에도 이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인벤티지랩을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죠.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4.7까지 급등을 하다가 막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5%까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08, 109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떨어졌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뭐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지금 환율이 급변동을 하고 있는 거지만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가 약간 제동이 좀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거든요. 인벤티지랩 제가 최근에 이거 재차 다시 공략을 했는데 벌써 한 13%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도 2만 원대를 딱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오는 듯 하다가 지수가 이제 좀 흘러내리면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1개월 제형 이제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이 두 종목은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고 빅파마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또 빅딜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살아 있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GLP-1이 가장 핵심적인 세계의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내년에도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거. 2030년까지 뭐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140조 원. 뭐 조사하는 기관들마다 금액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한 140조 원 정도 이제 규모의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가장 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또 인벤티지랩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섹터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시자. 제가 목표가를 22,000원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이런 급락장에서도 한 1, 2%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단이 확실하게 좀 잡혔고 추세가 5일선을 타고 가는 아주 강한 추세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22,000원 이상까지도 강력한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민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종목 진단 홀인데요. 먼저 PSK 홀딩스입니다. 5만 원, 비중 15%고요. 계속 버텨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네, 버디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어요. 홀딩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소부장 종목들 그중에서도 특히 HBM 장비 종목들이 특출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목을 몇 개 꼽아보면 지금 이제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신 PSK 홀딩스 그리고 오늘 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테크윙 그리고 ISC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다 이런 종목들의 이제 공통점을 좀 따져보면 전부 다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오늘 HBM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나? 제가 이제 브로드컴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중에서도 특히 HBM은 내년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는 뷰를 설명을 좀 드렸었죠.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레거시 D램, 특히 이제 메모리 D램 가격의 하락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업황 자체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또한 이미 상당 부분 관련된 기업들의 목표 주가가 다 줄줄이 하향 조정이 좀 됐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이제 수요가 쉽게 회복되기 좀 어렵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악재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 컨센이 다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걸 보면 이미 노출된 악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HBM 쪽은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대량으로 이제 HBM4를 공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좀 했잖아요. 우리가 올해 8월 달부터 지금 HBM 종목들이 크게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 설비 투자 많이 한 것 때문에 내년에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HBM의 가격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전망 때문이었는데 내년에 공급 과잉이 나타나기는커녕 브로드컴과 빅테크 기업들이 HBM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년에도 쇼티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미 우리가 악재는 과도하게 지나치게 이제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는 와중에 HBM과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한다. 아무리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없는 이유가 그만큼 공정의 난이도가 높고 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지금 공정의 수율이 80% 정도 이제 도달을 한 거고 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30%에도 못 미친다라는 이제 시장의 이제 전망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데 공급은 타이트하다. 그럼 내년에도 HBM은 여전히 고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레거시 D램 쪽은 부진하지만 HBM 쪽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상담 요청해 주신 PSK 홀딩스 뭐 5만 원에 매수하셔서 아직도 지금 20% 이상 좀 물려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저는 매수 가격 5만 원 정도까지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좀 느긋하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격 회복이 좀 된다라는 관점에서 버디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SPG인데요. 28,000원에 비중 10%. 로봇주 이제 살아날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SPG는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버디보다 좋은 이글 평가해 주셨는데요. 로봇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로봇 업종이 살아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로봇이 부진했을 때는 이렇게 종목 진단 자체도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뭔가 로봇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까? 혹은 가격이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SPG는 뭐 로봇용 감속기,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는 뭐 국내 압도적인 1위 기업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뭐 전방에 계속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이 이제 살아나면 가장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은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겁다 보니까 뉴로메카라든지 SPG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잘한 이제 로봇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고 있고 특히나 또 오늘은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단기 수급은 거의 양자 쪽으로 다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크게 이제 투매 없이 가격만 밀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SPG는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매수가 28,000원까지는 지금 한 40%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한 25,000원 정도까지를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1월 달에도 CES 이벤트가 있어요. 결국 AI와 로봇은 계속 이제 결합되면서 융복합으로 발전을 좀 해 나갈 거다. 그러면 2025 CES에서도 로봇과 AI 그리고 양자 이런 이제 테마들이 강하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로봇 기업들 뭐 SPG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걸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고 계속해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까지는 로봇 기업들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고요. 오늘의 마지막 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샷 홀인원 시간이죠. 화면을 통해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CS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2월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지금 한 15개 정도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한 5개 정도로 딱 축약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양자 관련된 종목들을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 절대 테마가 아니다. 지금 이 양자를 테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팅 시장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실제 양자 컴퓨팅 미국에서는 하나의 산업 패러다임으로 이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틱 컴퓨팅,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퀀텀 컴퓨팅, 앞에 퀀텀이 붙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테마성 흐름이 분명히 좀 있고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빨리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국내의 핵심적인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이 움직인 거에 비하면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KCS를 좀 강조를 좀 해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팅은 구현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온 트랩 방식. 요 이온 트랩 방식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 구현을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아이온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우리 구글이 최근에 양자 칩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알파벳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을 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광학 방식으로 또 개발을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이 3가지 방식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우리가 2, 3년 전에 AI 시장이 개화한다라고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조 원씩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는 양자 쪽의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상용화 시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 시기가 투자 금액이 빠르고 큰 금액으로 이제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개화되는 시기도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 국내 관련된 수혜주들도 분명히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KCS는 가장 핵심적으로 SK텔레콤과 양자 암호원 칩을 공동 개발을 했고 이 양자 암호원 칩이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국정원의 인증을 획득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던 거고 유엔이 2025년을 양자 컴퓨팅의 해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1월 달 CES에서 원래 우리가 CES는 국제 이제 가전박람회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서브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퀀텀 월드 컨그레스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개최가 되거든요. 양자 컴퓨팅의 전 세계 이제 박람회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년 1월 달에도 전 세계 이제 관심이 이 양자 컴퓨팅 쪽에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KCS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정도로 다시 한번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오늘 상한가 이제 안착을 해버리면 매수가 좀 힘드실 텐데 다음 주에 이제 개장을 하고 거래가 또 재개가 좀 되면 가장 먼저 정고점을 뛰어넘은 종목이 계속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요. 월요일 날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장중에 진입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CS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펩트론을 또 현재가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인벤치랩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1월 달에 또 이슈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에요. 이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GLP-1 유사체가 가장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이기도 하고 미국의 어떤 보건 정책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 효과를 톡톡히 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 비만 치료제 약값이 좀 비싸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 국민들의 비만율이 무려 10년 만에 감소했다라는 게 오늘 오전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감소가 왜 됐는지를 보니까 미국 남부의 미국 국민들이 체중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많이 팔린 지역이 또 미국 남부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비만 치료제 덕분에 미국의 이제 비만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약값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실제로 이 약값 인하를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비만 치료제 약값을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생산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과연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느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경쟁약들이 시장 진입을 빨리 해야 약값이 이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개월 제형 변경, 2개월 제형 변경, 그리고 경구용으로 이제 제형 변경하는 이런 이제 우리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빅파마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내년도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이제 빅파마들과의 빅딜이 또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펩트론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재차 공략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주가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눌림목 공략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펩트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운딩 되셨기 바라겠고요. 오늘 아쉽게도 시장이 좋지 않은데 장 마감 라운딩까지 준비돼 있다고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좀 진행해 드릴 테니까 특히 양자 컴퓨팅과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좀 급등하면서 시장에 이제 불안 요소들이 좀 가중되고 있으니까 시장 진단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오후 4시 라운딩에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한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